안녕하세요. 3D 플라입니다. 오늘은 고정익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익 자격증은 2021년 21년까지, 그러니까 중량이 12kg 미만인 기체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1년 3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 중량이 250g 이상이면은 최소 4종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운영하시는 기체의 무게가 250g 이상이면은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본인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격증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고정익 자격증은 이렇게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누는 기준은요, 무게예요, 무게. 1종은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2종은 최대 이륙 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 자, 그럼 4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4종. 4종은 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뭐냐면요. 최대 이륙 중량. 비행이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즉 조종기에 파워만 올리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포함된 무게죠. 만약에 배터리 포함 무게가 240g이다. 그럼 자격증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게 최대 이륙 중량 헷갈립니다. 자, 비행기 무게는 240g인데 배터리가 20g이에요. 그럼 합치면 260g이죠? 자, 그러면 250g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4종은 자격증이 아니고요. 수료증이에요, 수료증. 수료증.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딱 나옵니다. 자, 이건 학과시험 필요 없고요. 실기시험 필요 없고요. 온라인 교육만 받으시면 돼요. 온라인 교육이 6시간인데 6시간 교육 받으시고 필기시험 통과하시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건 4종이고, 자, 연령 제한은 만 10세 이상. 애기 장난감을 사줬는데 애기가 뭐 만 10세 이상이다. 그러면 250g 초과되고요. 그러면 자, 4종 6시간 교육 받으셔가지고 수료증 발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0g 이하인 경우의 비행시는 자격증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250g 이하짜리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무조건 따라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종. 3종은요, 최대 이륙 중량이 2km 초과 7km 이하예요. 그리고 비행 경력 시간이 6시간. 자, 요거 학과시험 보셔야 됩니다. 학과시험은 우리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자동차 학과시험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공단의 교통안전관리공단 그 홈페이지에 접수하셔서 날짜 지정하시고 접수비 내시고 시험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절대평가인데요. 40문제 중에 70점 받으시면 돼요. 70점. 그러면 몇 문제 맞춰야 되죠? 하나에 2.5점씩이니까 20, 33, 75점. 한 28문제 정도 맞추면 되겠네요. 28개. 그렇죠? 28개인가? 아무튼 70점입니다. 자, 이거 70점이고, 자, 온라인 교육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자, 실기시험도 필요 없습니다. 자, 대신에 6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6시간을 누구한테 받냐? 자,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학원인데요. 이 비행기 학원은 별로 없습니다. 드론 학원은 많은데 비행기 학원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비행기는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이게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학원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군데 있으시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시간 교육 받는데 6시간은 어떻게 교육 받냐? 그 교관의 입회 하에 비행을 하시면 돼요. 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비행 시간이 6시간, 6시간에 대한 경력 증명서, 6시간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6시간을 비행하시면은요, 증명서. 이거를 발급 받으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자격증이 나와요. 자, 경력 증명서. 자, 그 다음에 2종. 2종은 최대 이륙 중량이 7km, 25km 이하. 요거 만 14세 이상. 3종도 만 14세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1, 2종 기체를 조종할 시간이 10시간. 자, 3종으로 10시간 해서 2종 인정이 안 됩니다. 2종 기체를 10시간을 해야 인정이 돼요.
2종 아니면 1종. 그 2종보다 상위 규정을 조정을 해야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요거 2종서부터는 학과 시험은 3종이랑 동일하고요. 실기시험이 들어갑니다.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실기 코스 시험 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륙해서 뭐 선회하고 뭐 상승하고 뭐 이런 그 메뉴바들이 있어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서 날짜를 뭐 이제 협의하셔가지고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가서 실기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종 자격증이고 1종. 1종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m 초과,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예요. 이것만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입니다. 자체 중량. 자체 중량은 뭔가요? 비행기가 연료, 엔진을 달았을 때, 엔진 비행기라면 연료를 뺀 무게, 모터 비행기면 모터를 뺀 무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일종은 일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이 20시간. 20시간을 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실기가 있어요.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거 이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메뉴바가 한 두어 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늘어났습니다. 그거까지 다 하셔야 되고, 일종은 또 실기 시험 외에 현장에서 구두 시험을 봐요. 구두 시험. 아, 구술 시험이죠. 구술 시험. 구술 시험 뭐냐? 그 교관이 실기평가관이 오셔가지고 그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한테 질문을 해요. 뭐 문제를 내면은 그 문제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못하면 실기시험을 아무리 잘 보셔도 여기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합격이 됩니다. 자, 요 1종. 그 다음에 뭐 이건 번 외의 말씀인데 1종 외에 이제 교관이 있어요. 교관. 교관은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이 100시간. 그리고 2박 3일 교육을 받습니다. 2박 3일. 그리고 필기시험을 봐요. 자, 필기시험이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실기평가관. 실기평가관은 말 그대로 이제 실기시험 평가관이에요. 감독관. 요거는 150시간. 실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가지로 지금 자격증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 경력에 보시면 지금 3종서부터 1, 2,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자, 내가 3종 기체를 가지고 있어요. 2종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3종 자격 취득자는 3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3시간. 그럼 10시간에서 3시간 빼면 얼마입니까? 7시간. 7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2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행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2종을 가지고 있어요. 2종을 가지고 있는데 1종을 하고 싶다. 그럼 2종 자격증 시간은 5시간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15시간 교육을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자격증은 있잖아요. 학과 시험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비행 경력을 먼저 쌓으셔도 돼요. 이거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경력을 6시간을 3종일 경우에 5시간 인정받으니까 15시간, 20시간에서 15시간 빼 15시간을 비행 경력을 쌓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행 경력하고 학과 시험은 서로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 경력을 먼저 쌓으시고 학과 시험을 통과하셔도 되고요. 학과 시험을 통과하시고 비행 경력을 쌓으셔도 됩니다. 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격증, 그러니까 그 실기시험을 통과하시고 다 통과를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나와요. 자, 영문 자격증하고 국문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정사항이 있죠. 한정사항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자, 그렇고 아까 그 4종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4종. 아까 4종은 여기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이 배움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수강 신청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 종류가 다 있죠. 멀티콥터, 헬리콥터, 비행기. RC 비행기는 3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필기시험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는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수료증이 나와요. 자, 이거는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자,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땄는데 막 날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날릴 수가 없어요. 또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준수 사항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인데 현재는 아마 더 강화됐을 겁니다.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낙하물 투하 금지돼 있죠. 낙하물 투하 금지. 떨어뜨리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날리지 말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날리지 말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날리지 말라. 이 드론이나 RC 비행기들은 무선 조종이라는 전파에 우리가 기대서 날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비행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혼선이 들어오면 잡발 타버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날리지 말라. 자, 그런데 이게 좀 번외 말씀이지만, 자,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인구 밀집 지금 한강에 드론 공원이 돼 있죠. 자, 거기에 다 뭐 RC 비행기, 헬리콥터, 뭐 레이싱 드론 전부 다 날리게 지금 되어 있어요. 드론 그 영역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혼선이 심하겠습니까? 그거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혼선도 많이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일단 비행장이 지금 이제 주거지하고 좀 떨어진 부분, 밀집 지역이 아닌 주거지, 이제 도심지가 아닌 또 외곽 변두리에 요 좀 드론을 정말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비행 공간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금은 비행장이 없으니까 일단 도심 지역에서 그 드론 공원에서 날리시는 분들은 좀 대수를 많이 비행기가 떠 있는 대수가 많으면 본인은 좀 기다렸다가 그 대수가 많이 줄어들면 또 날리고 하셔야 혼선의 위험이 좀 덜합니다. 자, 이번 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날리지 말라.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관제과 비행 금지.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뭐 날리다가 어떤 분이 비행기 다 뭐 캔슬되고 누가 날렸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조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드론을 날리게 되면 뭐 카메라라든지 뭐 지금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 중요 시설을 그 근처에서 막 날리게 되면 일단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이 가장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항 근처 관제권이라고 그러죠. 공항 주변에서 원을 그려서 9.3km, 원을 그려서 9.3km. 이렇게 공항이면은 여기가 9.3km입니다. 9.3km. 자, 이렇게 날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서울에서는 김포공항이 있죠.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아마 저기 가양동까지 아마 그 관제권이기 때문에 가양 비행장에서 날리시는 분들은 그 드론 스탑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계 비행. 자, 눈에서 보이는 데서만 날리라는 뜻입니다. 시계 비행. 조종자의 가시거리 안에서만 비행을 해라. 왜냐하면 가시거리를 벗어나면 이것도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눈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비행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야간 비행 금지. 뜻은 해 떠 있을 때만 날리라는 뜻이에요. 뭐 해 뜨기 전, 뭐 해가 진 후 이렇게 날리지 말라 뜻이고요. 뭐 이건 다음 음주 비행 금지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사실은 뭐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비행기는 해당이 안 돼요. 150m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한 30m만 보내도 비행기가 너무 뭐 작아지기 때문에 자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비행기는 이 위상까지 갈 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FPV 하는데 150m 이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날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50m 이상의 공역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공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공역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뭐 이제 사람이 타는 그 비행 장치의 공역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비행 경로 양보. 그러니까 드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비행기가 뭐 뭐 비행하고 있을 때는 네가 양보해라 이 뜻입니다. 자, 요걸 어기게 되면은 이게 과태료가 있어요. 200만 원 이하.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오고 있고요. 자, 요 출처는 레디 투 플라이 앱. 요 앱을 까시면 자기가 지금 현재 비행기를 날려야 되는 그 장소가 비행 제한 구역인지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닌지 뭐 금지 구역인지 가능한 구역인지 그게 다 나와요. 관제권인지 아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요 레디 투 플라이 앱은 꼭 드론 운영하시는 분은 꼭 깔으셔 가지고 그 정보를 거기서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준수 사항은 있고요. 자, 이제 드론 지금 드론에 대한 RC 비행기에 대한 이 자격증에 대한 사실 시험이죠. 시험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RC 비행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구름, 뭐 기압, 뭐 안개, 그다음에 날개에 얼음이 맺히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뭔 빙인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빙이고 뭐 에거른 랜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압, 그다음에 태풍, 유풍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그런 지식을 쌓아두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RC 비행기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필기 시험을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RC 비행기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을 하셔야 될 분이 그런 시험 문제를 RC 비행기에 대해서 내준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RC 비행기에 대한 조종기의 바인딩 방법이라든지 RC 비행기에 대한 배터리 충전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쓰는 그런 문제들을 좀 내주셨으면 이 RC 비행기를 즐기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유저들이 그 공부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걸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